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방금 전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대로 발표가 났고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62조 원대로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시장의 레인지는요, 60조 원에서 63조 원대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조 원대 초반대였습니다. 영업이익이 7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셈입니다. 일단 이번 스마트폰 사업 중저가 신규 판매 호조와 5G 스마트폰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실적을 통해서요, 2020년 5G 폰 시장 확대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3분기 실적은요, 60조 원대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조 7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V금융투자 김현경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에 바이오 종목 쪽에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면서 여타 업종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의 종목을 오늘 한번 가져왔습니다. 평화전공이고요. 현대기아차향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동사는 차량 도어 시스템 전문 업체이고요.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2,881억 원, 전년 대비 11.8% 증가된 실적이고요. 영업이익 12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435% 영업이익이 급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북미법인이 주 원인이었는데요. 약 442억 원 매출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181% 증가된 가파른 실적이었습니다. 북미 주요 OEM향 신규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증가됐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부분은 약 490억 원 가량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5% 외형 성장을 또 기록을 했고요. 특히 모든 OEM 고객사의 신차 그리고 SUV 차량의 파워트렁크 시스템 공급 이런 것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2019년 하반기 역시 성장세가 더욱 가파라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첫 분기인 3분기 역시 실적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최근에 현대기아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에 7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다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또 3분기 역시 현대차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수익성이 점차 증대되는 구간 속에서 평화전공 역시 그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미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하반기 역시 그런 실적이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9,950원, 목표가 14,000원, 언저라인 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 좀 훈풍 가져다 줄까요? 일단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이 7.2조 원에서 7.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영업이익 7.7조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외국인들이 보통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일 발표됐던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테크 종목들의 좋은 실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IT 섹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바이오 섹터로 쏠림 현상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았던 이 IT 부품 소재 종목들도 역시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부품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 것도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부품 종목 중에서 삼성 계열사의 삼성전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죠. 삼성전기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역시 상승을 했었고요. 삼성전기가 바로 이 삼성전자 IT, 특히 스마트폰 향 부품 업체죠. 거기에 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최근에 흐름이 좋은 뭐 캠시스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프리미엄 이 차별화에는 카메라만한 그런 부품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카메라는 향후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 쪽에 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3.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삼천당 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SK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5%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유한양행 올라와 있습니다. 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좀 상승 탄력 받고 있죠. 15%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0.46%, 4위에는 MPC 올라와 있습니다. 0.5%의 수익률, 3위에는 유니캠 0.85%의 수익률, 2위에는 DPC 올라와 있습니다. 0.9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인트론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9.4% 넘게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백은한 팀장의 할인 올라와 있습니다. 2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7위권에는 김재성 팀장의 코리아 FT 올라와 있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한 달 만에 수익률이 24%를 넘어가고요.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셀트른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가 매수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2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32% 가깝게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백은한 팀장의 TBC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32%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3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42%에 가깝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여민 팀장님께서 8월 27일에 유한양행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요즘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악재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걷어낸 상황이고요. 어떤 이제 최근에 종목들의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레이저 티닙에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임상 1 이상 시험 결과가 지금 국제 학술지죠 란셋 온콜로지에 지금 4일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학술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종양학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 학술지로 상당히 권위가 있는 학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내 초기 개발 신약의 어떤 임상 시험 결과가 실린 것은 되게 이례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레이저 티닙 관련돼서 어떤 우수한 폐암 치료 효과라든지 120mg 이상에서 탁월한 효과가 좀 입증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어떤 결과로 인해서 임상 3상으로 가는 어떤 좋은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관련돼서 한국에서는 임상 2상과 관련된 환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FDA 승인을 받고 폐암 환자 관련된 이제 임상 1상 관련된 이제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번 파이프라인에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동사의 어떤 3분기 실적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매출액 같은 경우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분기 대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4분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횡보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기술권 3건을 정도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한 1조 이상이 되는 큰 기술 계약권을 3건 정도를 한 8개월 동안의 시차를 두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지켜보시면서 하반기 상승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서도 계속 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9월 10일에 인트론 바이오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9%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양 지수를 끌어올린 제약바이오주 섹터들 중심으로 개별주 위주로 속속 연일 호재가 터지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인트론 바이오 역시도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인트론 바이오는 최근 BRD 코리아와 파이오신을 이용한 대제 흉막 폐렴용 박테리오신을 기술을 이전하는 관련 사업 제휴 및 협력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가 개발한 파이오신 기술은 대제 흉막 폐렴 원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신입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파이오신 관련 기술을 BRD 코리아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제 흉막 폐렴에 효과적인 치료 물질을 개발해 사업화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BRD 코리아는 사료 첨가제 관련 기업으로서 인트론 바이오가 2017년에 지분을 약 10% 확보한 전략전 제휴를 한 협력 기업입니다. 따라서 인트론 바이오는 타 기업과의 협력으로 외적 성장세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가는 제약바이오 투자 열풍이 불기 2년 전쯤에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번 주부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 수급 흐름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좀 당분간 이러한 제약바이오주 투자에 약간 관심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외국계와 프로그램에서 약 4일 동안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다시 한번 추가 반영된다면 언제든지 시간 문제로 추가 상승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여 14,000대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 가까운 하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 흐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아까 유한양행도 추천을 해주셨고 바이오 종목도 여러 추천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좀 부정적으로 좀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다음에 이제 트럼프 탄핵과 관련돼서 이런 또 뭐 트럭 탄핵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삼성전자까지 테크 쪽에서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이제 좀 공휴일이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지금 옵션 만기일이 좀 다가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발표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흐름을 타고 있겠지만 여전히 좀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개별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또 내년 또 실적을 또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뭐 전자 쪽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배당 관련된 이런 방어주라든지 또 배당 종목들에 관련된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많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피하시면서 좀 그런 섹터를 좀 구분해 가시면서 한번 이번 오늘장 한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전략 듣고 왔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께서는 좀 IT 부품주들 관련해서 종목들 많이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역시도 아무래도 일단 9월달 상승, 최근에 장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9월달 상승 흐름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9월달 들어 연기금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고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줄인 만큼 개별주 위주로 실적주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저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어닝 시즌이 약간 호재로 긍정적인 나오는 판단에 있어서 IT 위주로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고 제약바이오주는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시길 일단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10월 8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매출은 62조 원대로 발표가 났고요.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대로 발표가 났습니다. 시장 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셈인데요. 일단 이번 실적을 통해서 2020년 5G 폰 시장 확대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볼 수 있다는 리포트 여러 나왔는데 오늘 이런 지표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좀 특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저가 매수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램시마 SC를 앞두고 현재가 저평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상승 흐름 탑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7,000원대에서 48,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이끌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86,600원대,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상승합니다. 39,400원대, 그리고 현대차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28,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계속 15만 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현대모비스 제외하고는 그래도 흐름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4% 약보합권 24만 3천 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0.5% 상승 흐름 타면서 어제 상승세 이어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세 이어갑니다. 강보합권 32만 7,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어제 29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오늘 0.35%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0위권에는 LG생활건강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6만 원대에서 127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4% 강보합권 2029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627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과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HLB가 눈에 띕니다. 11% 이상 급등하면서 1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2위권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위권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5만 5천 원대, 그리고 3위권에는 CJ ENM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1% 넘게 하락합니다. 어제 좀 계속 등락 반복하다가 2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되고 있고요. KMW 4위권, 5위권에는 펄어비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9만 8,4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헬릭스미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나타납니다. 18%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3% 넘게 하락합니다. 36만 원대까지 내려앉았고요.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하락합니다. 오늘 보톡스주 대부분 좀 급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약보합권, SK 머트리얼즈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온도차 분명합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웹메타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펄어빅스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게임주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죠. MMORPG에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어떤 진출을 하면서 플랫폼 확장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미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콘솔 게임 시장에서도 좀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어떤 국내 개발사의 어떤 시장 영역을 좀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이제 서비스죠. 엑스클라우드 이제 OBT가 다음 달에 좀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영국, 한국에서 지금 엑스클라우드 공개 테스트에 대한 어떤 참가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 대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검은 사막에 엑스클라우드 버전이 이제 공개 시연된 점을 감안할 때 어떤 검은 사막도 빠른 시일 내에 엑스클라우드의 어떤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의 어떤 대중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낮은 사양에서도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은 사막의 글로벌 이용자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7일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제 글로벌 사전 예약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12월 중에 한 150여 개국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으로 지금 타임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PC 온라인 게임이 흥행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IP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 또한 상당히 흥행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라든지 향후 주가에 좀 좋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제 국내 게임쇼 중에 이제 지스타라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 게임쇼가 열리게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차세대 엔진으로 개발 중에 있는 신작 프로젝트 KVCD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프로젝트 CD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타겟 어떤 대규모 RPG 장르로서 또 하나의 어떤 IP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스타에서 공개되는 어떤 신작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어떤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솔직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일본 매출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3, 4분기에 좀 출시됐던 엑스박스 버전이 매출이 좀 다음 분기로 이연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3, 4분기에는 좀 실적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작 출시가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작에 대한 출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커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어떤 차기 대작이죠. 붉은 사막 출시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하회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만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23만 원, 손절가를 18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예스24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 음반, 영화, 패션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 유통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도서 유통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1위, 사업자로 이제 국내 온라인 도서 유통 시장의 거의 한 4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 부분 비중 같은 경우는 거래액의 거의 64%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도서 판매 성과가
어떤 동사의 좀 매출액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8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서 부분이 동사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흑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상반기에 도서 부분에 관련돼서 좀 뚜렷한 수익성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등이 확인이 되면서 어떤 실적 개선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도서 부분 같은 경우 2015년 이후부터 연평균 성장률 거의 한 8에서 9% 정도 어떤 이런 수준으로 완만하게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도서의 정가제 시행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좀 반등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우회적 경로를 통해서 좀 마케팅이 좀 어떻게 보면 다시 성행하면서 그쳐서 하락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라딘이라든지 교보문고라든지 어떤 이런 이 동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3강 구도를 좀 굳으면서 이러한 좀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이제 마케팅비가 좀 어느 정도 지출이 좀 감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적자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또 잠재력이 높은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디지털 부분 매출 같은 경우는 2015년 97억에서 작년에 지금 한 거의 300억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거의 3배 정도 지금 성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북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자책 판매를 좀 넘어서 구독 비즈니스로 약간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디북스라든지 밀리의 서재 등 어떤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동사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북클럽을 좀 론칭을 해서 한 8만 명 정도의 구독 회원을 좀 모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어떤 상장을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 가치가 좀 추가적으로 한 7천억 원대까지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에게도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또 기타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엔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티켓 제휴 매출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연 시장의 어떤 규모 확대로 인해서 올해 좀 외형 성장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입점 사업 형태에서 이제 관계사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좀 어느 정도 개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자의 좀 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뱅크가 어떤 기업 공개에 나선다면 지분 가치 매력도 좀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2017년에 좀 출범한 한국 카카오은행의 어떤 지분을 2%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추후에 어떤 성장에 좀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실적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대감 속에서 한 26% 정도 좀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상반기에는 91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하반기까지 계속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온라인 서점에 대한 어떤 경쟁에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출판사의 가격 협상 등의 수익성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업 공개에 따라서 어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7,300원 그리고 손절가를 5,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오공입니다. 오공은 접착제 및 기타 화학 제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가을철 미세먼지 관련주로 부각을 들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인터넷 쇼핑 수요 증가 등 DIY 성장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오공은 오공본드란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1962년에 설립된 업력 50년 이상의 장수 기업입니다. 현재 계열사인 오공TS와 삼성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고 접착제뿐만 아니라 건축용 실린제를 포함한 밀봉제, 젤라틴, 생활용품 및 공장 관리 용품과 마스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98% 이상이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접착제 부분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로 150여 개 업체 중 가장 점유율이 큰 업체입니다.
올해 이러한 가운데 동사는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세먼지나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 유행 시 부각되어 주가가 움직인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을철 미세먼지나 그리고 환절기 바이러스성 감기 등 질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부각될 만한 재료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DIY 수요가 많지 않으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간단한 시공을 직접 하기 때문에 관련 물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선 선진국과 같은 DIY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동사는 이마트와 그리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같은 대형 유통점을 매출처를 확보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반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60%대와 그리고 700에서 800%대인 현금 유보를 안정적인 현금 유보율을 갖고 있는 만큼 재무 건전성도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년여간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모멘텀들이 추후 부각된다면 언제든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3,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는 스마트 카드 제조 및 그리고 운영 체계를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중국에서의 고성장과 그리고 체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스마트 카드 제조 및 IC칩 카드 운영 체계를 공급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량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데, 인터넷 은행 및 그리고 모바일 결제 업체 증가, 중국 은행 등 고객사 확대를 통한 견조한 매출을 내고 있고 고성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결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약 38억 원으로 지난 전년 동기 대비 100%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32%가 늘어난 737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382%가 증가한 5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적의 증가 이유는 17년 이후 중국 대형 은행인 중국은행, 우체국, 그리고 농업은행, 공상은행, 교통은행 등을 포함한 중국 6대 은행에 모두 공급하면서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스마트카드 공급 물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현재 은행마다 두세 곳의 현지 파트너사들의 입찰에 성공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도 꾸준히 수주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현재 체질 개선 중인데, 통신형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블랙박스를 생산하고 있는 계열사인 팅크웨어와의 연결 효과 및 그리고 민간과 공공관리 안전 플랫폼 업체인 라임아이의 구조 조정 효과에 따른 외형 성장 및 적자 축소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의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형 안전 관련 비용의 의무 집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0%와 500% 가까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가 상승들이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헬릭스미스입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 중입니다. 일단 오늘 11만 6,5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고요. 현재는 14%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 좀 임상 3상에 대한 공시를 내기도 했는데 사실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좀 어떻게 보면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좀 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NJCS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유효성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임상 유효성 입증이 관련됐다라는 좀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좀 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이 약물 혼용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임상 3상 결과가 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틀 연속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유효성 입증이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상을 갔기 때문에 당장 이제 뭐 다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까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공휴일이고 이제 이번 주 이제 뭐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투심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오시는 걸로 한번 이렇게 한번 흐름을 좀 잡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좀 급등 나타내는 종목 있습니다. 신라젠인데요. 오늘 17,100원대까지 고가 높였다가 조금 빠지면서 15,8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이 거래를 사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기범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먼저 뭐 지분 소식도 확대 소식도 있지만 신라젠은 지난달 30일 유럽 종양학회에서 신약 후보 물질인 페사백의 간 전이성 대장암 임상 1상에서 환자 종양이 소멸됐다고 발표하여 주가가 이번 10월 들어 주가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신라젠 지분의 5%를 장내 매수했다고 지난 4일에 장중에 공시한다고 밝힌 바 있어 주가 상승을 또 주가의 추가 상승분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블랙록의 신라젠 지분 매수와 관련해선 인덱스 펀드 비중 확대에 따른 패시브 투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신라젠뿐만 아니라 요즘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바 보고 있는데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주 가격대를 보면 대부분 2년 전 제약바이오 투자 열풍이 불기 전이 가격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뭐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주도주격이 없다 보니까 잠시나마 제약바이오주들로 눈을 돌린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언제 또다시 모르는 악재가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시다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을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안트로젠을 8월 1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3%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계속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월 6일에 바닥을 찍고 이제 서서히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는 지금 흐름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또 5만 원까지는 이제 뭐 올해 안으로 이제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미국에서 당뇨병성 이제 족부 궤양 와그너 1급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임상 시험을 이제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후 뭐 3상 임상 시험도 이제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목표가 5만 원까지는 이제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목표가 올 때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5만 원대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추천할 종목은 이제 영진약품 이제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HLB나 뭐 신라제인트 이제 시가총액이 큰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이제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진약품 역시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서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매수할 포인트 첫 번째, 이제 영진약품이 이제 2017년 발표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이 YPL-001에 대해서 이 다국적 제약사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도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6년 이 만성 폐쇄성 질환의 이제 환자 수는 전 세계 약 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관련 시장은 전 세계 약 20조 원, 국내 2천억 원 수준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만큼 관련 기대감이 작용될 경우에 급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수할 포인트 두 번째,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이 표적 항암제 YPL-005 역시 가능한 빨리 이 미국 FDA 전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기술 이전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당초에 이제 국내에서 발표하려고 했던 물질인데 결과가 워낙 좋아서 이 미국 암학회의 구현 발표 초청으로 미국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는 만큼 이 관련된 재료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합니다. 매수할 포인트 세 번째, 얼마 전에 이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이 위장약 269개 품목에 대한 판매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영진약품의 위장약인 이 엑스메조를 이 라니티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판매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할 포인트 네 번째, 영진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이 천연물 신약 기반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임상 2상을 곧 마무리하고 3상 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서 이 좋은 결과가 나올 시 그때 역시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매수할 포인트 다섯 번째, 창사 이래 최초로 연 2천억 원의 매출 실적 달성을 전망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본의 항생제 등 원료 수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에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러한 최대 실적의 매출을 이제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5,600원, 손절가 4,1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 강보합권 2032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하게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다가 9시 11분경에는 24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등락폭이 있습니다. 8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33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수급 한때 보시면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사줍니다. 2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기관도 5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매도 기조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 0.5%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48,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는 0.25%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81,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중엔 때는 8만 원대 깨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6% 상승세, 현대차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1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합니다. 0.65% 하락하면서 15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 0.6% 하락세 나오고요. 어제 상승세 나왔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뒷심 이렇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셀트리온은 17만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5일선 좀 지지하면서요. 그래도 29만 원대 지지하면서 갑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9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LG생활건강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28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약보합권 625포인트에서 거래됩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시작이 고점입니다. 9시 5분경에 629포인트까지 올랐다가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다만 기관이 오늘 큰 폭으로 팝니다. 4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HLB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12만 5,400원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CJ ENM 1% 넘게 하락합니다. 15만 원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가깝게 하락합니다. 5만 4,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만큼 빠집니다. 그리고 KMW가 2% 넘게 상승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오히려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KMW도 마찬가지고요. RFHIC도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서진 시스템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펄어비스 0.6% 하락하면서 오늘 컨텐츠 주들도 빠집니다. 19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미스는 그래도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10%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2,800원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거의 10%가 빠진 수치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5%가 넘게 빠집니다. 오늘 SK증권 측에서 3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좀 투심이 약화된 상황이고 휴젤도 함께 하락세 나타냅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 머트리얼즈는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 타면서 1,19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 선익 시스템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이 좀 눌림목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좀 재차 지금 다시 한번 이 눌림목에서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가 좀 서서히 좀 만들어져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LED 증착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서는 대형, 중형, 소형 클러스터 타입 OLED 증착 장비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인라인 타입의 OLED 증착 장비가 주요 제품인데, 주요 거래처로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좀 되겠고, 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또 삼성하고도 최근에 좀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의 약 한 13조 정도의 컨텀답 OLED 투자에 대한 계약을 삼성에서의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좀 반응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투자 이야기 좀 나가면은 좋은 관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는 13조가 아니라 44억의 디스플레이 연구 장비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해가지고 이게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한 3.7% 정도 좀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도 지금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난징 권자와의 또 계약도 좀 체결이 됐는데 그 계약 금액이 약 한 36억 정도 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3% 정도 좀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중국의 또 하나 회사죠, 차이나스타하고도 약 한 42억 규모의 이 공급 계약 좀 체결을 해가지고 이것 또한 매출액 대비해서 한 3.6% 좀 규모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연속해서 좀 들어오진 않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 맞서 꾸준하게 파동을 치면서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재무 구조를 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유별 같은 경우는 약 1,800%를 되겠고요. 부채의 비율은 44%로 해서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지난해 좀 실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배당금을 좀 100원을 좀 지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익 시스템 삼성 쪽에서의 또 OLED 투자 이야기, 그리고 좀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기업체들과의 그 공급 계약서 체결을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자, 목표가는 1,800원, 그리고 선저가는 7,88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 살펴보면서 바로 국내 증시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자, 저희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하락을 하면서 조정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1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 전에 이제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중국이 지적재산권 법규 개정에 대한 부분을 좀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 정책 관련해서 일부 의제들을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함에 따라서 빅딜, 즉 전면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스몰딜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실무회담과 그리고 고위급 회담까지 결과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미중 무역 분쟁 협상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살펴볼 공시는 상신전자입니다. 자, 상신전자가 사실 어제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자, 보통주 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공시 내용이었는데요. 자, 먼저 유상증자와 좀 비교해 보면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방법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상신전자가 공시로 나왔던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서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그런 증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 즉 자본의 여유가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권리작전 매수를 위해서 수급이 활성화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권리락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짧은 기간 동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장 종목별로 편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주도 잘 가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5G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카메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파워로직스부터 나무각까지가 지금 카메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파트론이나 캠시스, 파워로직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5.3% 이상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화전자도 좋은 흐름 역시나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올해 가장 핫했던 분야를 보면 5G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5G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요. 카메라 관련된 산업들도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5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방 산업들을 보면요. VR도 있고요. AR 또는 자율주행이나 AI 카메라와 같은 산업들이 있는데요.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들을 전방 산업으로 두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카메라 관련 기업들의 수요는 당연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실제로 지금 카메라 관련된 제품들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5% 이상 상승했다라는 리서치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만큼 우리가 5G도 관심이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가 카메라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5G, 배터리,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은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원픽 관심주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코인테크입니다. 자, 코인테크는 1998년도 10월 달에 설립이 돼서요, 2019년도 8월 5일 날 상장된 따끈따끈한 상장 종목입니다. 자,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 제약 등등 이런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점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고성장 전방산업 성장의 최대 수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방산업을 보면요, 코인테크의 전방산업은 2차 전지, 반도체, 석유화, 제약과 같은 전방산업을 두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모든 전방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자, 지금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 최초의 2차 전지 전공정 전체 자동화 구축을 성공한 기업입니다. 자, 이 분야에서는 경쟁사가 전무하고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신규 발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정뿐만 아니라요, 후공정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후공정 사업 같은 경우도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무라타 대비해서 가격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 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LG화학과 같은 대형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인테크의 진출 국가를 보면요, 헝가리, 폴란드, 중국, 미국, 인도 등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공정 자동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가 진행되는 데일수록 코인테크의 수혜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인프라 확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2021년 보면요, 2차 전지 수요가 공급을 앞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인테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요, 2차 전지 관련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이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코인테크의 매출 성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런 수요에 맞춰서요, 충남 아산시에 약 7,000평 규모의 토지 증설을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요. 완료 시에는 한 1,500억 원대 이상의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나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제 실적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어 설비의 우수성인데요. 자, 다른 전방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지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큰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그룹 출신들의 연구원들이 만든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요, 안정성이 입증된 제어 장비들이 이 회사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정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에서는 당연히 코인테크의 수주를 맡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어 설비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허 또한 전공정 분야에서 3건 정도 가지고 있고요. 올해 2019년도 내에서 특허 8건 그리고 실험 및 개발이 한 7건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동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매출액 다변화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석유화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클린룸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와 클린룸이 이제 양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클린룸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쪽에서도 상당한 분야의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코인테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성장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도별로 봤을 때도요, 2016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무려 10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3년 만에 10배 이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리는 기업들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매출액도 역시나 2016년 대비해서 올해 가이던스는 약 5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에 6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라서 일단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개별적인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매출과 같은 양적인 지표도 올라가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같은 질적인 성장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요, 한 24% 정도를 기록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에도 이미 영업이익률이 32%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하반기에 다양한 실적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최근에 상장된 이후에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코인테크의 어떤 투자에 대한 금액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코인테크 실적도 좋고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거래처도 가지고 있지만 주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만큼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 위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소외되는 기업들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 추이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목요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